네, 이전 영상에서는 타입스크립트 설치와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쉬운 것들만 했기 때문에 사실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제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배울 거는 첫 번째는 타입스크립트 이걸 왜 써야 하는지를 좀 기초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요. 여기서 정적 타입과 암문적 타입 이런 걸 배울 건데 세 번째인 제네릭과 인터페이스 등은 지금 배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자주 쓰이는 타입을 시작할 겁니다. 네, 숫자 타입, 문자 타입, 불린 타입, 불려는 true나 false가 들어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체라고 불리는 오브젝트 타입, 그리고 나머지 array와 tuple, enum, any라는 그런 타입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콘솔 로그를 찍게 되어 있고 뒤에 타입 오브 숫자, 타입 오브 문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타입을 찍어봤습니다. 네,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타입은 그게 문자, 숫자, 문자, 오브젝트, 그리고 false, true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오브젝트와 어레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s array를 쓰게 되면은 false와 true가 나오게 되고요. 또한 컨스트럭터를 비교해서 각 오브젝트가 같은 컨스트럭터인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은요,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런타임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봐야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해 타입을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돌려보면 되잖아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상외의 경우를 저희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타입스크립트를 배우면서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하다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예전 버전 자바스크립트는 var을 썼고 요즘은 이제 let을 쓰잖아요. let이라고 하고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3을 지정을 했어요. 이 다음에 num에다가 문자열로 3을 지정을 해도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건 변수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숫자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누군가가 강제해주면 좋겠죠. 이런 경우에 다른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타입스크립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타입으로 바로 알기 어렵다.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리턴 값이 문자열인지 객체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정 객체가 있을 때 그 안에 구성 요소가 뭔지 알기가 바로 딱 오기가 어렵죠. 물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직접 거기에 그것이 선언된 곳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하나 미리 선언된 것을 봐서 바로 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타입스크립트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좀 사용하는 이유를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name이라는 변수에 앞에 컨스트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수에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를 여기다 변수에 넣었으니까 이 변수를 가지고 와서 to lowercase라는 메서드를 실행해 줄 겁니다. 이거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게 j가 소문자로 바뀌게 되죠.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줄의 코드를 딱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에도 있는 건데요. 이 두 줄의 코드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보통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name이라는 것은 name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지 않은 상태로 가정하고 있죠. 변수인지 상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name은 호출이 가능할까? 호출한다는 뜻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호출이 가능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사용해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name이라는 게 그래 호출이 가능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요걸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to lowercase라는 프로퍼티를 얘가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을까? 지금 제가 메서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지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만약에 이게 to lowercase 이 괄호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호출 가능할까? 호출 가능한 거는 이제 저희는 메서드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퍼티도 있어. 그리고 거기 안에 호출도 가능한 형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리턴할까라는 것을 질문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요 네 가지 생각의 흐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타입스크립트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 봐야지 특정 메모리에 문자를 할당하고 그리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리턴 값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돌려보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다음 예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마이도그라는 객체에서 콩콩이라는 이름을 들어가고 그리고 3살이라는 이렇게 에이지를 해놨습니다. 여기 뒤에 쉼표는 제가 실수로 빼먹었는데요. 이거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마이도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 찍고 마이도그라는 객체에서 테일을 가져와라 라고 출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해당 값은 무엇일까 물어보면 undefined가 뜹니다. undefined가 뜨는데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undefined는 특정 메모리의 공간을 잡았는데 값이 없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 호이스팅이 일어날 때, 바 호이스팅이 일어나면은 바 선언부만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바 선언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값이 할당되지 않은 것을 출력을 하면 undefined 뜹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변수를 지정을 선언을 해두고 값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undefined 떠요. 그러니까 이 undefined를 뜨는데 문제가 undefined 뜰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 자체의 그 기능이니까.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둔 객체 마이도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myDog.tail을 하는 순간 오류가 났으면 좋겠다. 왜냐? 없는 값이니까. 이것을 강제할 수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myDog를 하나의 타입으로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과 나이만 가지는 이 강아지 형태의 객체 타입을 미리 만들어 놓고 계속 찍어서 생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타입이 흐트러지지 않게요. 그러다가 필요한 프로퍼티가 있으면 뭐 강제로 추가할 수도 있게끔, 예를 들면 여기에 다리 개수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있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에서 제가 추가를 할 때 스펙을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값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요거 실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VS 코드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했던 거를 똑같이 제가 구현해 놨어요. 아까는 이제 네임의 자바스크립트였는데 이제 헬로우라고 해놨고요. 헬로우하고 헬로우 투 로어케이스 이 당연히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요.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요거 아래 거는 일단은 주석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헬로우라고 할 건데 요거 콘솔 로그 한번 찍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래서 클리어 한번 해주고 노드 01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헬로우라고 출력이 되죠. 당연히 출력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H가 대문자 H가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헬로우를 지금 우리가 상수화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메서드인 것처럼 한번 함수 부르는 듯이 한번 호출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이거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뜹니다. 당연히 에러가 떠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함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돌려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돌려봐야지 자바스크립트가 hello라는 단어는 딱 가보니까 함수가 아니야. 호출할 수가 없어. 영어로는 콜러블 하지 않아. not callable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콜라보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 한번 다시 주석 처리하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 아까 마이 도그 가져갔죠? 네, 마이 도그 아까 거기에서 다리만 추가했습니다. 다리 개수 4개입니다. 그래서 콩콩이고 에이지 3살이고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테일을 딱 출력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undefined가 나오죠. 당연히 undefined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undefined가 왜 나오죠? 여기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undefined가 나오죠. 왜 undefined죠? 테일이 없으니까. 테일이 없잖아요. 테일을 여기다가 뭐 이렇게 테일을 true라고 이렇게 찍으면은 true라고 찍으면 당연히 true가 나오겠지만 네, true가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거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undefined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요거 똑같이 타입스크립트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타입스크립트 작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제가 이거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를 하는 순간 타입스크립트가 인식합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죠? 스트링 형식의 호출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스트링 형식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스트링이라는 건 문자열이라는 건데 제가 향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에서. 여기서 지금 타입스크립트는 헬로우라는 곳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 헬로우는 문자열이지 함수가 아니야. 부를 수 없어 라고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형식의 호출 시그니처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콜러블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출할 수 없다. 이거를 바로 캐치하게 됩니다. 아래도 똑같죠? 아래도 마이 도구에서 지금 네임 뭐 이런 거 다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한번 주석을 해제하면요. 바로 딱 뜨죠. 뭐라고 뜨죠? 위에 있는 객체에 테일 속성이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여기에 테일이라는 속성이 없는데 당신이 지금 출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출력이 되죠. 자바스크립트로 하면은. 그런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에러를 미리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요 정도 예시만 봤는데 훨씬 편하죠. 에러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발표 자료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타입스크립트가 뭐가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TS 파일을 JS 파일로 컴파일을 바꾼다고 했어요. 언어를 바꾸고 파일을 바꾸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크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특정 기능은 무조건 이 타입이 아니면 오류를 내게 해줘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myfunction이라는 하는 함수를 만들어냈어요. 함수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무조건 인풋값, 무조건 파라미터는 숫자가 와야 돼 라고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오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에러를 알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 리액트 아시는 분만 이해하실게요. 내 리액트 컴포넌트는 실제로 리액트 컴포넌트 이렇게 안 적죠. 이렇게 JSX 형태로 쓰죠. 요거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내 리액트 컴포넌트는 여기 안에 들어갈 때 무조건 props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프롭스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앞에 값이 name으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받는 인풋까지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타입스크립트를 하면은. 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변수라고 하더라도 변할 수 있는 값이야. 렛이나 바로 우리가 선언을 했어. 하지만 다른 타입이 들어가면 막아줘 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지정한 것들이 맞는지 검사해줘. 요건 이제 컴파일을 할 때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컴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건데요. 요때 이제 대체적인 TS 파일을 검사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거에 연결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옵션대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줘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tsconfig.json 파일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요것도 오늘 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나마 오류가 덜할 것 같은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파일로 바뀌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첫 번째 한번 또 이제 바로 가볼게요. 우리가 일반 자바스크립트 예제로 한번 이렇게 세 개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숫자 넣은 변수에다 문자 넣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 입력값을 갖는 함수에 숫자 넣어볼 겁니다.
그리고 특정 객체를 지정해두고 다른 값 넣어볼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넘버와 스트링, 불리언,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을 알게 될 겁니다.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코드 창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간단한 변수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어떤 변수 만든다고 했죠? 숫자 넣은 변수에 문자 넣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숫자 넣은 변수에 문자를 넣으려면 변수를 지정을 해야겠죠? 변수를 렛으로 하죠. 변수 숫자를 넣으려면 num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변수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뭐 당연히 너무 뭐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는 순간 타입스크립트는 스트링 형식은 넘버의 형식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타입스크립트는 이 num이라는 것을 넘버라는 타입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알게 됐죠?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것은 타입스크립트에서도 넘버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넘버는 바로 이렇게 숫자를 넣는 순간 그 변수를 넘버로 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숫자를 넣는 순간 그 변수는 바로 넘버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바로 타입 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입 추론은 이미 한번 지정된 타입을 다음에 쓸 때 이게 바로 그 타입이구나라는 것을 타입스크립트가 안다는 겁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강제로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우리가 num 하고 여기다가 number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 3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C 언어를 배우잖아요. C 언어 우리 인티저형 혹시 기억하실까요? 인티저형은 이렇게 하거든요. int a는 3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거는 타입이 앞에 오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타입을 지정하지 않죠. 따로. 타입스크립트는 이렇게 타입을 뒤에 지정합니다. 변수 뒤에 콜론 넣고요. 그리고 여기 형태를 넣고 값을 대입할 것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지정된 것은 다른 형태의 값을 넣으려고 할 때 오류가 난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숫자만 넣어도 타입스크립트는 이 형태에서 이게 숫자인지를 미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제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을까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해두고 지금 당장 쓰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지만 여기에는 숫자만 들어가야 돼 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죠. 이 경우에는 다른 형태가 들어올 때 이런 형태는 바로 에러가 나고요. 에러가 나죠. 대신 숫자를 넣을 때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선언만 해두고 나중에 할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해야겠죠. 첫 번째 우리 let number 했었고요. 3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링 문자를 한번 해볼게요. 문자를 너무 쉽죠? 문자를 그냥 뭐 my string 이렇게 해놓고요. 똑같이 스트링 이렇게 할게요. 스트링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네, my string 이 끝입니다. 이 위랑 똑같아요. 다만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형태를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앞에 거 지울게요. 타입을 지우고 그냥 저장을 하는 순간 바로 스트링이라고 알게 됩니다. 여기 뜨죠? 이렇게 문자를 대입을 하는 순간 타입스크립트는 바로 그것을 타입을 추론해 버립니다. 요거를 바로 타입 인퍼런스라고 부릅니다. 타입 인퍼런스 이렇게 불러요. 영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관련 구글링 할 때 쓰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명시적인 타입을 작성하지 않아도 해당 값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값을 그냥 추론해 버린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숫자만 한번 해볼게요. 숫자만 베이직 넘버 이렇게 하고 3 넣었어요. 여기 똑같죠.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죠. 여기 숫자가 3이 아니라 이렇게 3.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점 형태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수점 형태 그대로 넘버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수점 소수형 정수형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베이직 넘버 3 하고요. 42.5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숫자 형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트링 한번 넘어갈까요? 스트링 그냥 똑같죠? 네, 스트링 이렇게 hello 이렇게 될 수 있고 스트링을 선언하는 순간 여기 왜 안 될까요?
요거 제가 다른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죠.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누르면 이렇게 점 하는 순간 여기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메서드나 이런 프로퍼티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았죠? 불리언 해야 되죠? 불리언. 아까 불리언까지 배운다고 했어요. 불리언은 불린 값이라고 부르죠. 불린 값. 이렇게 불리언 뭐 이렇게 읽는 방법도 다양한데 요거는 true나 false가 들어가죠. true, false 똑같이 let my 불 true 똑같이 이렇게 하고 let my 불 true false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불리언 딱 들어가죠. 여기 불린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불린 값을 갖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거 좀 응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가 있겠죠. true라고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my 불에다가 스트링 넣어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벌써 에러를 잡아주죠. 타입을 잡아준다. 타입 형태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엄청 편하죠. 네,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객체 어떻게 만들죠? 기본적인 객체 basic obj 이렇게 할게요. 기본적인 객체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객체 앞에 키가 되는 거로 뭐 name 이렇게 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고 쉼표 들어가죠. 그리고 뭐 베이지 오브젝트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요거를 사람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person 이렇게 할까요? 네, 가장 좀 어떻게 좀 식상하지만 person이 가장 뭔가 프로퍼티 정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age 한 23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달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 이런 거 할까요? 키 이런 거 170 한 5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쉼표 빠졌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형태가 되죠?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브젝트라고 뜨지 않고요. 이런 형태를 가진 객체 형태다라고 뜹니다. 네, 이러면 뭐가 되냐면 person.nam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요 person name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없는 거 하나 해볼까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weight가 없잖아요, 그렇죠? weight 한번 출력하려고 보면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웨이트 속성이 저기 안에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가보면 웨이트가 없는데 너가 웨이트를 쓰려고 해라고 지금 에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웨이트에서는 실제로 웨이트를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그래서 웨이트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erson.height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180 넣을 수 있을까요? 들어가죠. 당연히 넣을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변수니까 가능하죠. 이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person console log 하면은 person console log 하고 person.height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출력하려면 컴파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컴파일 하려면 npm 그냥 글로벌로 설치하신 분은 이거 tsc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npm run tsc basics.t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신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한 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0이 출력이 됩니다. 네,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만약에 하이트로 웨이트로 바꾸는 순간 출력이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컴파일 하려고 하는 순간 에러가 뜰 겁니다.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죠? 하이트가 지금 여기에 declared 여기 지금 선언되어 있는 건데 없는 값을 찍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웨이트가 여기 없다는 거죠. 네, 이런 형태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브젝트 형태고요. 그 다음 형태에 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타입은 array입니다. array 보통 배열이라고 해석이 되죠. 저희 배열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베이직 어레이라는 변수를 넣고 그냥 숫자만 넣어 보겠습니다. 1, 2, 3, 4, 5라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배열 형태로 넣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베이직 어레이 2라는 변수를 만들고 숫자와 문자, 객체를 섞어서 넣어 볼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타입스크립트가 요거를 어떤 형태로 추론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터미널 넣어 놓고요. 터미널 위에 있는 거 다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처음에 어레이 만든다고 했죠? let basic array 이렇게 해놓고 베이직 어레이 제가 다른 곳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3, 4, 5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요. 여기 보면은 넘버라고 하고 이렇게 꺽쇠 괄호가 대괄호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형태는 지금 사실상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레이 하고 넘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은 거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선언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2 요거 두 개가 똑같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형태 숫자만 오는 배열은 이렇게 선언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아래서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숫자를 넣고 세 번째는 문자를 넣고요. 네 번째는 객체 넣을 건데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객체 하나 넣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 age 이런 거 한번 넣어 볼게요. 3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배열 안에 숫자 들어갔고 문자 들어갔고 객체 하나 들어갔어요. 요거 한번 타입 볼게요. 지금 타입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let basic array 4 하고 뒤에 타입 적어줄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제대로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두 개는 알 것 같아요. 스트링이나 넘버. 근데 지금 이건 처음 보죠. 이거 파이프 라인 요거 파이프 요 형태는 처음 보죠. 요거 막대 바 형태 처음 보죠. 그리고 뒤에 이런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배열을 만들 건데 배열을 만드는데 그 배열 안에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형태의 객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형태로 표현합니다.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니언이라고 불러요. 유니언이 뭐냐면 합집합이라는 뜻이죠. 네. 유니언이라는 뜻 요거 불리는데 유니언이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게 그냥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요것을 쓰면 이거 혹은 다른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베이직 어레이 4에다가 제가 스트링 넘버만 해놓겠습니다. 그렇고 요거 두 개를 괄호를 치고요. 괄호를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을 넣을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이직 어레이에는 어레이 4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죠? 숫자 들어갈 수 있죠. 오류 없죠. 문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ue를 넣는 순간 에러 납니다. 왜죠? 여기에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넣게 하려면은 이 배열에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을 true는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올 수 있고 문자 올 수 있고 이 형태, 이 타입이 올 수 있는 배열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여러 가지 형태를 줄줄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형태는 뒤에 이렇게 대괄호로 마무리한다. 앞에 타입 쓰고 뒤에 대괄호 이렇게 쓴다 라는 건데 요거 앞에 내가 원하는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튜플입니다. 튜플에서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을 설정하는 방법하고 할당했을 때 오류가 뜨는 것까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속도를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튜플은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까랑 다른 것은 괄호가 대괄호가 안으로 들어왔죠. 아까 대괄호가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튜플은 특정 위치에 특정 타입만 올 수 있는 배열을 말합니다. 요거 한번 타입 지정해보면서 코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은 아까 대괄호랑 다르게 지금 이렇게 밖으로 뺐어요. 자,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우리 어레이는 어떻게 배웠죠? my array는 이렇게 특정 값과 숫자를 넣었을 때 여기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어레이 똑같은 거죠. 여기 어레이
요거를 myArray라고 하고 요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yArray. array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떴어요. 앞에 배열이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을 지정하고 뒤에 괄호를 넣었어요. 튜플은요, 괄호 안에다가 특정 위치에다가 타입을 이렇게 넣습니다.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랑 요거랑 아예 다른 거 보이시죠? 요거는 괄호가 밖에 있고 어레이는, 튜플은 괄호 안에 이게 타입이 명시되어 있어요. 요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2개짜리만 되고 2개만 들어가는데 앞이 무조건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튜플을 지정한 걸 쓰면은 앞에 문자, 뒤에 숫자, 이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런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 에러 나요. 왜냐? 앞에는 스트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2개만 충족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튜플은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넣고 그 괄호 안에 특정 타입이 특정 위치까지 맞아야 된다. 숫자까지 맞아야 된다. 3번째 못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튜플 해놓고 1개짜리 스트링만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선언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 괄호가 아니죠. 이 어레이 형태가 아니죠. 어레이 형태에서 첫 번째의 문자열만 오는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뒤에 숫자를 넣는 순간 에러가 뜨죠. 아예 1개만 허용됩니다 라고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튜플은 굉장히 엄격한 거죠. 특정 위치의 타입도 지정해주고 개수도 지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튜플입니다. 튜플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myTuple에다가 myTuple에서 3번째에 접근을 하는 순간 에러가 납니다. 왜냐? 3번째는 없어요. 인덱스가 2가 없어요. 인덱스 0, 1까지만 있고 인덱스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접근이 안 된다. 이런 오류까지 잡아주는 것이 바로 튜플 형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enum 타입, 열거형 타입입니다. 열거형 타입은 앞에 enum이라고 키워드를 주고 enum으로 쓸 형태의 이름과 그리고 enum으로 쓸 그 마지막에 자료형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는 direction이라는 것에서 up, down, left, right라는 걸 쓴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거를 열거한 다음에 요것을 하나의 값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enum도 direction to, north, east, south, west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요게 기존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enum 하면 열거형 바로 아시게 될 텐데요. 요거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클리어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3개의 enum을 선언을 했어요. enum을 선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제가 이런 거예요. 특정 숫자도 아니고 문자열도 아니고 어떤 단어를 제가 하나의 값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동서남북은 무조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에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동은 1번, 뭐 서는 2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동서남북 그 자체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쓰려고 할 때는 디렉션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나중에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되겠지만 이걸 숫자로 0부터 매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처음 보니까 모르실 텐데 첫 번째 거를 3으로 입력을 해보고 똑같은 거를 컴파일 해볼 거고요. 다르죠. 디렉션 1과 디렉션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렉션 3를 문자로 테이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특정 변수를 쓸 때 myDirection이라고 하고 디렉션 3 요 형태의 열거형을 타입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myDirection에는 east라는 값을 넣고 싶은 거예요. east가 뭔지 저는 뭐 알 필요도 없어요. east라는 값을 쓰다는 거고 디렉션 3에 있는 east를 넣는다 라고 하면 알아서 여기 매핑이 될 겁니다. 요걸 제가 한번 콘솔 로그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먼저 바꿔야겠죠? run npm run tsc basic type. 네, 됐습니다. 됐는데 요거 자바스크립트 열렸어요. 자바스크립트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코드를 천천히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방향 객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요거 똑같이 코드를 쳐서 요 콘솔 로그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콘솔 로그 하면은 양방향으로 객체에서 이 값이 여기에 매핑되어 있고 이 값에 또 이게 매핑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이걸 오른쪽으로 한번 분할해서 볼게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인원값을 처음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만 쓰겠다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컴파일 했을 때 0이라는 거에 매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처음에 3으로 줘버리니까 3부터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넘으로 되어 있는 타입스크립트는 다 숫자로 순서대로 매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때 숫자로 안 하고 그냥 문자로 이렇게 해버린 거 있죠. 문자는 그대로 문자로 단방향 매핑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 내려볼게요.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콘솔 로그 찍어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아래 콘솔 로그 한 걸 찍어 보면은 이렇게 찍게 되죠. 요거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출력할 거예요. 베이직스 자바스크립트 출력하면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이스트 아까 출력 어떻게 했죠? 이스트 2 매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트를 해놓은 걸 2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제가 미리 매핑을 해놓은 거죠. 이런 것을 열거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너무 워낙 빠르게 했기 때문에 열거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열거형만 따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타입스크립트 두 번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